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잘나가는 조선사와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철강사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나 그랬듯 배를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후판, 이 후판 공급 가격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아니고요. 최근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양측이 각자 셈법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 철강사들은 반기는 분위기인데, 이에 반해 조선사들은 발끈하고 있는데요. 관세가 적용되면 원가가 높아지고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게 조선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형 조선사보다 중소형 조선사들의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곧 조선업 전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관세 그 자체만을 두고 봤을 때 조선업계의 주장이 다소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산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대형 조선사나 중소형 조선사 모두 사실상 관세 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사실을 조선사들이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중국산 후판 관세에 대해 조선업계가 이렇게 분통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발끈하고 있는지 그 내막을 이슈체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최근 2-3년간 철강사들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우하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감소하게 된 건 건설업 등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철강 수요가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도 있겠지만, 중국산 철강 제품들의 밀어내기 역시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중국도 현재 부동산 건설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중국 내 철강 제품의 수요가 급감했고, 과잉 생산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중국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밀어내기, 그러니까 이른바 재고떨이를 우리나라에 지난 2-3년간 꾸준히 해왔는데요. 국산 후판 가격은 톤당 현재 90에서 95만원 수준인데, 중국산 후판 가격은 70에서 75만원에 유통되고 있어서 가격 메리트 면에서 봤을 땐 중국산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한국철강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5만 톤에 불과했던 국내 중국 철강 후판 수입량은 지난해 3배 넘게 증가한 13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후판만이고 열연, 냉연 이런 각종 제품을 포함하면 수입 물량이 훨씬 더 많겠죠. 이렇게 저가 철강 제품들이 국내에 유통되면 상대적으로 비싼 우리나라 철강 제품들의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 국내 철강사 현대제철이 지난해 12월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고, 이번에 정부에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아직 관세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27.9에서 38% 사이에서 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최하단 28% 정도가 부과되면 국내 후판 가격이랑 이제 비슷해지는 정도, 최상단 38% 정도 부과가 되면 국내 후판 가격이 저렴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강사들은 이번 후판 관세로 국내 철강 가격이 정상화된다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조선사들은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 그리고 대형 조선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 그리고 중소형 조선사들이 그동안 저렴한 중국산 후판을 구매해 왔는데 관세 적용이 되면 후판 가격이 올라가게 되므로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과연 그런지 하나씩 팩트체크를 해볼 텐데, 우선 대형 조선사와 그 외 중소형 조선사를 포함한 기자재 업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형 조선사는 세금이 면제되는 이 보세 공장 혜택을 받기 때문에 관세 적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보세 공장은 원료를 수입할 때 관세가 아예 적용이 안 되고, 그 구역에서 제품을 만든 뒤 수출하는 구역인데요. 수입한 원자재로 바로 물건을 만들고 즉각 해외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HD 현대, 울산조선소는 보세구역으로 설정돼 있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조선소도 보세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지만, 이 두 곳은 그동안 중국산 후판에 관세가 적용돼 있지 않아서 철강 적재 장소를 조선소 외부에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의 행정 절차 등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면세 혜택을 받게 되고, 사실상 대형 조선사들은 중국산 후판에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반해 중소형 조선사나 대형 조선사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자재 업체들은 보세 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보세 구역이라는 게 일정 규모 이상 이렇게 시설을 갖춰야 하고,
보안 시설, 일정한 자본력 충족, 정기적인 관리 감독 등 이 관세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가가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작은 중소형 조선사나 기자재 업체는 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중국 후판에 관세율이 붙으면 이 인상된 가격에 후판을 구입을 해야만 하는 거죠. 특히 조선업은 이 기자재 업체, 하청 업체들이 만든 이 블록 형태의 성박을 대형 조선사에 공급하는 이 밸류 체인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이 하청 업체들이 관세가 적용된 후판을 사고 이 기자재를 만들면 가격이 오르고 그걸 납품받는 대형 조선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 조선업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 조선업계가 주장 중인 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이 관세 정책을 관할하는 이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보세 구역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이미 제도가 뒷받침돼 있다는 거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라는 건데요. 보세 구역 설정이 안 돼 있더라도 수입 물품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든 뒤 수출했다는 증명만 받으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 환급과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기자재 업체들이 관세를 맞은 중국산 후판을 산 다음 그걸 이용해서 블록을 만들고 대형 조선사에 납품한 다음 그 블록이 수출되는 걸 입증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무관세가 적용되는 이 보세 지역과 달리 관세 적용 후 환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나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악화하는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업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자재 관세가 적용되면 조선업 전체 생태계가 악화된다는 건 좀 과한 주장이고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조선업계에서도 모를 리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중국산 후판 관세에 대해서 조선업계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철강업계, 조선업계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국내산 후판 가격 협상에 있었습니다. 대형 조선사와 철강사들은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1년에 2번 후판 가격 협상을 하는데요. 보통 상반기에 상반기 후판 가격이 정해지고 하반기에는 하반기 가격이 정해지는데 현재는 양측의 가격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작년 하반기 후판 협상이 2025년 상반기에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톤당 90만 원 선에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 후판을 비싸게 팔고 싶은 철강사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조선사 간 이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후판 가격을 결정짓는데 철강사 가격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선 관세와 같은 이 대외적인 변수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유를 보면 후판은 조선에도 사용이 되지만 건설업에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사실 이번 관세는 이 조선업보다 건설업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왜냐하면 이 건설업은 후판을 거의 100% 국내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관세의 영향으로 중국산이 아닌 국내 후판을 건설업이 많이 구입을 하면 수요 공급에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그동안 조선사에 공급됐던 후판 물량이 건설사로 일정 부분 가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사 입장에선 국내 후판 수요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협상력 측면에서 철강 업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조선사가 중국산 후판 수입을 늘리면 되지 않나?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은 후판 물량을 다른 나라에 돌리게 되겠죠. 그동안 중국산 후판을 대형 조선사는 전체 후판 물량의 20 정도, 기자재 업체, 중소형 업체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 정도 써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물량도 줄어들게 되고 국내 후판 물량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이 국내 철강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 역시 결과적으로 국내 철강사들의 협상력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번 중국산 관세가 하반기 후판 협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조선업, 철강업계의 공통된 입장인데요.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후판 가격이 10% 정도 오르면 LNG선 기준으로 한 척당 제조 원가가 80에서 100억 원 정도 오르는 꼴이라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계약 특성상 가격이 오르면 이 부담을 온전히 조선사들이 져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에 반해 철강업계는 이번 중국산 후판 관세 조치는 중국이 시장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물량을 쏟아낸 거다, 걸 인정받은 거다. 그래서 철강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정부가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 후판 협상 역시 시장 질서에 맞게 그냥 가격을 협상하면 된다 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화해서 말을 하긴 했지만 실제 업계 관계자들의 워딩은 이것보다 더 격했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이 간만에, 그러니까 13년 만에 조선 3사가 동시흑자를 기록하는 등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인데, 철강사들이 중국산 후판 관세로 협상력 우위를 확보해서 이 조선업계를 힘들게 한다라는 반응을, 철강사들은 그동안 조선사가 힘들었을 때 철강업계가 고통 분담을 했는데 조선사도 지금 힘든 철강 업계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 라면서 이렇게 팽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철강업계의 입장에 조선업계는 또 철강사들은 적자를 낸 적이 없고 우리는 그동안 수조 원의 손실을 냈었다, 무슨 고통을 분담을 했다는 거냐 라면서 다소 격한 반응으로 맞받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건 사실 철강사와 조선사 간에 있었던 이 오래된 과거 스토리와도 연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들에 대해서 양측이 기억하는 게 다르기 때문인데, 가장 먼저 2000년대 초반 조선업이 초초호황을 겪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조선소, 울산조선소 앞에 개가 돈을 들고 다닌다 할 정도로 조선업이 호황이었는데요. 계속되는 일감에 조선업계는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고,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후판 관련 시설들을 증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철강사들은 증설에 나섰는데 그 이후 조선업이 다운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후판 수요도 한마디로 내리꽂게 되는 거죠. 조선사들을 믿고 증설한 철강사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조선업이 이렇게 다운사이클 시기에 고통 분담을 같이 했다는 게 철강 업계의 주장이고 입장입니다. 후판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더 낮게 조선사들에게 공급을 해주면서 일종의 고통 분담을 해줬다는 거죠. 여기에는 당시 정부의 입김도 작용했다는 게 철강 업계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철강업이 힘드니까 잘 나가는 조선사들이 고통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철강사들의 진짜 속내입니다. 헐떡헐떡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철강사들은 이렇게 조선사들을 당시에 도와줬다라고 말한 철강업계 관계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도 조선사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선사들이 증설을 요청한 건 맞지만 냉정하게 보면 철강사들도 단순하게 조선사들을 돕기 위해서만 증설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이익이 날 거라고 판단하고 증설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철강사들의 희생이라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시장가보다 낮게 공급을 했다는 철강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후판의 주요 수요체인 조선업이 안 사면 재고로 쌓이는 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싸게 넘긴 것이지 이걸 단순히 희생이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감정들은 지난 코로나 시기까지 이어집니다. 코로나 시기에 각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이에 따라 철강석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후판 가격이 톤당 60만 원에서 120만 원, 130만 원 선으로 크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의 기억도 양측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업계 입장부터 먼저 보면요. 코로나 시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레 톤당 60만원 하던 후판 가격을 톤당 120만원, 그러니까 2배가량 인상 조치했는데, 이런 행태를 보면 과거에 조선사와 고통분담을 했다는 이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 기간 철강사들은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남겼지만 국내 조선사들은 후판 가격 인상으로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라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산 후판 수입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2022년 태풍 힘남노로 포스코 공장에 침수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철강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중국산 후판을 본격적으로 수입하게 된 거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사들의 입장은 또 다른데요. 코로나 당시 후판 가격이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린
건 철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형성된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결정된 가격이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인상 전인 이 60만 원이라는 이 가격도 당시 조선업계 불황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후판 가격을 몇 년간 동결해왔던 거라 단순히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2배 올랐다라는 건 지나치게 그간의 과정을 생략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라면서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주장이다 보니 조선업, 철강업 모두 자신들이 둘 다 철강 공급 협상, 가격 협상에서 갑이 아닌 을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조선사들이 후판을 구매해주는 큰 손이기 때문에 이 구매사에 맞출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을이라는 입장이고요. 최근에는 철강업 자체가 불황이라 더더욱이 조선사들의 눈치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조선사들은 이 코로나 시기 60에서 120만 원으로 후판 가격을 올렸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자신들이 얼마나 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을에서 벗어나고자 중국의 후판을 수입해 다변화에 나선 거지, 만약에 조선업계가 갑이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서로 을이라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작년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힘든 철강사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한 조선업, 양측의 입장 모두 이해가 되는데요. 양측이 모두 원만하게 후판 가격을 협상을 할 수 있을지,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